오늘 와보니까 또 의정부가 시된 지 60주년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그 저개발의 상태를 잠재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죠.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총소득 다 보시면 경기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서울도 못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나만 해도 그 못지않은 그런 국가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4%가 남부에 살고 26% 가까이가 북부에 사는데 모든 비율이 이런 비율로 가면 북부에 대한 특별한 저개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내 총생산은 17.4%. 그런데 사업체 수도 제법 돼요. 그 비율대로. 총 교역 규모가 6.90%예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은 굉장히 그 남부나 북부나 차이 없이 같은 비율로 있는데 총 교역 규모로 보면 커다란 회사에서 부가가치를 크게 생산하는 것들이 훨씬 적은 거예요. 타 시도와 한번 봅시다. 경기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나눠 놓고 봐더라도 1인당 GRDP 왜 경기 남부 지역이 1위가 아니냐? 왜냐하면 경기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아서 1인당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4년제 대학을 보면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 그 남부 지역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 보급률 그리고 광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자산 잔액으로 보면 뭐 차이가 월등히 나죠. 경기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 그리고 남부 지역의 21개 시군 면적으로 보면 북부가 42% 그리고 남부가 58%인데 경기 북부 지역의 면적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전국 17개 중에 9위를 차지한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이 그렇게 저개발 상태로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첩 규제가 많다는 거죠. 71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도권 정비계획구역, 팔당대책,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이런 식으로 규제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남부에 비해서 북부 지역이 점점 더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도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보면 개수로 보면 비율이 대체적으로 남부나 북부가 현재 인구 대비로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면적으로 보면 남부 지역이 93% 가까이 되니까 아까 소상공인들 숫자하고 같은 비율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실속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커다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단히 집적화된 것에서는 열악한 현실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도로 투자를 보면 최근 20년간 경기도의 예산 규모가 한 4배 증가했는데 도로는 예산이 점점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부 지역의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경기 북부 도로 예산도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 근데도 도로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져 있다 하는 거죠. 저 개발돼 있는 저 발전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가장 큰 것은 중첩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경 지역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 가평 연천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 동두천 포천 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것이 70년대까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또 80년대 90년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2000년대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되고 나서는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가 경기 북부 지역이 이런 저발전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수도권은 덜 성장해도 돼 이런 그 제외시키는 일에 경기 북부도 함께 서울 경기 인천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법을 비롯해서 뭐 경제자유구역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도표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도권 인구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이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서울은 1000만에서 무너져서 900만대로 가 있고 우리 경기도는 1000만에서 1400만까지 가 있는 비약적인 팽창이 경기도에선 있는데 인구는 팽창됐는데 이에 따른 그 주민들의 실제 삶을 결정시키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 반면에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경기 북부 지역 10개는 361만 인구라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서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랭킹 3위예요. 인구 잠재력으로 보면 상당하게 갖고 있는 거죠. 경기 북부에서도 남양주,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이런 데는 인구 이입이 많아서 핵심 생산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그 성장 잠재력이라 할 수 있죠. 개발 가용지가 아직 많죠. 저개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개발 가용지가 많은 거예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올해 말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평화경제특구가 경기 북부 지역에 지정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회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거기 보면 기회발전 특구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회발전 특구를 갖게 되는 것은 수도권 중에서 접경지역, 인구 감소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회 요인들을 또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DMZ 같은 거는 그 접경 지역이지만 환경과 생태가 잘 보존된 우리의 자원이고 또 주한미군 공여지가 사실은 그동안 아픔을 겪었는데 떠났으니까 그 부지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전국적으로 38개소가 있는데 그 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가 면적이 4.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시가화시킬 수 있는 가용 부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 문화, 풍부한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으로 쓸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지만 가능성은 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바꿀 것인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특별한 자치도로 만들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특별법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가급적 다음 민선 9기 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지사를 주민들이 뽑아서 이것을 새로운 도로 18번째 광역지자체로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사실 그동안 역대 도지사님들께서 사실은 그때마다 그 분도가 아직 미성숙돼 있다. 재정 자립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리고 이 재정 자립을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분리시키면 다 같이 망하는 일이다. 뭐 많이 얘기했어요. 그동안 재정 자립이 격차가 남부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그냥 단순한 표를 한 봐도 2006년도에 14% 차이 났는데 2023년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16%가 차이 났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데이터예요. 지방세가 그 전체 경기도에서 보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이 48%를 차지하고 그러는데 지방세가 남부 지역에서 9조 5,900억을 걷고 북부 지역에서 2조 7천억을 걷는다. 근데 쓰는 것은 남부 지역에 8,800억, 북부 지역에 3조 5천억. 그러니까 8천억 정도가 실제로 북부 지역이 재정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다. 이 지방세만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가장 큰 여건 재정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는 이것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과 바뀌어야 되고 또 용초가 훨씬 지방이 더 많이 예산을 쓰는데
그것을 전체를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고 보조금 비율을 이보다 훨씬 더 낮추는 것이 지방 정부가 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지방세 수입이 비슷한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아까 지방교부세, 지방세라는 건 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우리 인구가 비슷한 데가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조금 적어요. 그렇죠? 근데 경상남도가 어떻게 되냐면 9,381억을 받아요. 사실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이거보다 더 받으면 더 받을지 덜 받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지방교부세 하나만 보더라도 재정 여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도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그 분도의 가장 큰 이유는 규제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된 것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규제받던 거에서 다른 룰을 적용받도록 해야 된다. 경상도, 전라도보다 훨씬 더 아까 못 미치는 1인당 GRDP 같은 걸 봤듯이 경기 북도에 대해서는 지방과 같은 지방교부세도 받아야 되고 분도가 되니까 똑같은 위치로서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규제를 받는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중첩 규제와 많은 규제를 받던 것에서 좀 더 지방에 현재 적용되는 룰로 적용받도록 한다는 게 하나고,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규제에서 조금 더 수도권이라는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고 재정에 있어서 좀 더 자립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쟁취해내게 되면 지금 같은 획기적으로 기회 요인이 커지는 데다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는 행정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10개 시군이 전체가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실제로 기가 막힌 일이 부산은 330만인데 그 지방경찰청장은 1급이고 소방정감은 1급인데 경기 북부 지역은 그보다 급수가 다 낮아요. 사실은 직급 하나 단위가 공무원 월급을 차지하고요. 또 공무원 숫자를 나타냅니다. 지금 경기도가 이것에 가장 큰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1,400만이니까 500만 가까이가 많아요. 행정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한데 서울에 비해서 직급이 하나씩 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훨씬 또 적어요. 예전과 같은 이와 같은 획일적 행정 단위가 행정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경기도만에서의 첫 도전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행정 체계로 만들어서 이런 식의 불이익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커다란 종합발전의 구상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규제가 지금처럼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규제를 개선시키려면 경기도로 묶여있는 한은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규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신도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역만 나눠놓고 행정단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누는 것 플러스 우리는 거기다가 성장 잠재력에 주하는 기회 요인을 얹어주도록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려면 경기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함께 다 모아져야 된다.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주민투표와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남는데 2026년 7월 민선 9기에 이것이 그 탄생하려면 요 법안은 그 21대 국회 안에 해야 된다. 근데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고 시민들이 설득해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일이 1차적인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경기도 북부 지역, 특히 의정부 지역 낙후 해소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의 거점이 돼서 앞으로 발표될 많은 경제적 비전들을 갖추는 이런 의정부로 나아갈 거를 믿어 유치 않고 그런 꿈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달려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